예, 오늘은 그 지능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논리 수학 지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공간 지능에 대한 겁니다. 공간 지능. 공간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도형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그 지도, 입체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창조하는 그 능력을 갖다 우리가 공간 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그 화가들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간을 상상하며 설계하는 건축 설계자들, 그 공간을 아름답게 꾸민 인테리어 디자이너들,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공간 지능이 높은 사람들인 것이죠. 도형이나 그림, 지도, 입체적 설계 등과 관련하여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공간 지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간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을 그 인식하고 그 안에서 물체의 그 관계를 이해하고 또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조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지능 능력의 그 능력을 발휘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 중에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은 공간지능이 그 매우 발달한 그 사람입니다. 이 다빈치의 작업은 수학적 정확성과 예술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결정체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아마 여러분들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탈리아 산타마리아에 있는 수도원 식당 벽에 걸려 있습니다. 저도 이탈리아에 여행 갔을 때 최후의 만찬 그림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 모조이긴 하지만 최후의 만찬 그림을 많이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 유다라고 하는 그 배신을 했던 유다의 얼굴색이 상당히 검은색으로, 검은색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색깔이 검게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인물의 그 배열과 공간 감각을 놀라운 방식으로 배치하여서 관람자들이 마치 그 장면 속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게 그렸습니다. 이 다빈치의 해부학적 연구나 기계 설계도는 당시 기술과 과학을 초월한 것으로 평가되며 모든 면에서 공간적인 사고력이 그의 작업 전반에 걸쳐 발휘되었던 것입니다. 공간지능은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건축 설계나 도시계획자는 복잡한 구조물과 공간 배치를 미리 상상하고 이를 현실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스페인에 가면은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하는 그 가우디의 건축물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재작년도 2년 전에 그 스페인에 갔을 때 가우디가 건축한 그런 설계한 건축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있는데 그 성당에 보면은 그 가우디의 흔적이 가우디가 설계한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가우디는 이 건축물을 성당의 건축물을 30세 되던 1882년에 착공했는데 아직도 미완성 상태입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그 내부에는 관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현재에도 건축이 계속 진행 중이 있는데 아마 이거에 2030년대나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188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건축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우디의 건축은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자연 친화적인 건축을 설계한 그런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서 곡선 형태와 섬세한 조각들이 돋보이는데 성경 이야기를
표현한 정교한 석조 건물을, 이것이 바로 그 성당의 건축물, 아직도 미완성인 그런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우디의 그 건축 설계를 볼 수 있는 곳이 구엘 공원이었습니다. 그 제가 갔을 때 구엘 공원도 가봤는데, 원래 구엘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고급 주택단지로 설계되었었는데, 그 후에 공원으로 그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 공원에 가보면은 그 모자이크로 장식된 그 벤치라든가, 그 다음에 용 모양의 조각상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독특한 건축물이 그 속에 그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 역시 자연과 융합된 디자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뭐 그 한국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뭐 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공원에는, 구엘 공원에는 제가 갔을 때 한국 사람들로 그 붐벼났습니다. 그 재작년도 아마 그 겨울 12월쯤 갔을 텐데, 그때 한국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간지능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운에, 특히 후두골 부분에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후두골이 손상되면은 그 어떤 장소를 찾는다든가 사람 얼굴을 알아본다든가 이런 상세의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왼쪽 그 후두골이 손상되었을 때도 공간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뇌의 뒷부분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지능을 관장하는 부분이 뇌의 뒷부분에 넓게 퍼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지능 능력은 그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그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기,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은 공간적인 관계를 전체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주나 추상적 공간이나 형식적인 규칙을 다룰 수 있게 그 된다고 합니다. 이 공간지능 능력은 장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두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장기라고 하는 것은 말들이 위치한 공간적 배를 파악하고 이동 경로를 그 예상하며 말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그 게임의 핵심이, 그 장기 게임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적 인식을 통해서 그 어떻게 그 말을 그 잡고, 상대의 말을 잡고 그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그 능력들은 공간지능에서 나오는, 공간지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공간지능, 그 다시 말하면 도형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그 지도라든가 그런 입체적인 그 입체 등을 구상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공간지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